Hi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SAT 리딩 섹션을 함께할 나연쌤입니다. 자, 우선은 SAT 리딩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문의 길이는 굉장히 길고 또는 어려운 어휘가 나와서 난이도가 높은데 반면에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섹션이 바로 fiction, 문학 지문이거나 아니면 history, 역사 지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랑 짧게 문학 지문을 한번 살펴보고 이 문학 지문은 어떻게 하면 몇 분 내로 스키밍을 해서 핵심 포인트를 골라내고 그리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군더더기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리딩 섹션 바로 들어갔을 때 페이지를 키자마자 보이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short excerpt 또는 옛날에는 기울임꼴로 나와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italicized part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게 뭐냐? 작가 나와 있을 거고 제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10중 8구 작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제목에 나와 있는 키워드 translator, translated 무언가 번역, 통역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만 체크를 하고 주어진 설명 두 문장만 살펴보세요. 여기서 Suvarna Devi, who wrote in Oriya, a language native to India 라고 얘기해서 Indian native language에 관련된 번역이겠구나 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학생들은 쌤 저는 이 부분 그냥 안 볼래요. 안 그래도 읽을 거 많은데 이 부분까지 보면 저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본격적인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키워드로 힌트를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30초 정도만 투자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Tara has not asked me a single question. 자, 여기서 테라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면 저희는 또 네모 박스를 칠 거예요. 자, 캐릭터가 나오면 왜 네모 박스를 치냐? 픽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들과의 관계, 뭔가 갈등이 있다면 무슨 갈등이 있는지, 이 사람은 이 캐릭터의 아버지다, 친구다, 또는 연인이다. 이 정도는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하세요. Had not asked me a single question about my involvement with this language. 즉, 나라는 화자가 이 언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자, 저기서 제가 세모 표시를 한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세모는 언제 하는지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랑 연관을 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I had been given no opportunity to explain how I came about it, what it meant to me, and why, while teaching the usual accepted course of English literature in a women's college.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고 나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negative connotation, 어감을 가지는 단어에는 저희는 반드시 세모 표시를 앞으로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세모 표시를 하면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내가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떤 commitment,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만 표시하면 끝.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I could have told her so much. 난 너무나 할 말이 많았고 so much, 다시 강조, but, 자 이렇게 but, transition이 나올 때도 세모 별표. 왜? 내용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표시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찾기가 쉬워요. Was given no chance and so I had to keep the information withheld a secret.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아무도 나한테 이 언어와 나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관련이 깊은데 누군가에게 뭔가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발설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핵심 내용 끝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No one knew what a weight that exerted one I longed to relieve. 자, 조금 어려운 SAT 단어가 나왔죠? exerted 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exert, 바로 뭔가 수고 또는 노력, 힘 등을 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비밀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무게로 느껴졌다. 굉장히 뭔가 내가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내가 이 언어와 가지고 있는 언어와의 관련성 또는 관계를 비밀로 해야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패시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But, 자, 제가 방금 말했지만 transition이 나오면 세모 별표예요. But, 하지만 getting off the bus and climbing the stairs to my room at the top, I found I could, in a quite miraculous way, 기적적인 방식으로 unload myself of that weight. unload는 짐을 풀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했었던 이 weight겠죠? 내가 막 이 비밀을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를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을 기적적으로 생각해냈다. As soon as I took out the little paper bag. 뭔가 새로운 사물이 등장해요. paper bag은 보통 하드커버가 아니라 책 중에서도 그냥 soft cover, 종이로 돼 있는 책이죠. Its pages were coming loose. 굉장히 오래돼서 페이지들도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From the binding, I noticed and pulled a piece of paper to me and began to translate the first line. 지금 뭘 하기 시작하냐? 바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It was as if I had been given a magic key. magic key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마법 열쇠를 주어진 거랑 같았다. 자, 그럼 마법 열쇠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지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생각해보면 It's a very, very positive word. 마치 내가 뭔가 무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이 translation 행위 자체였다. 자, 그럼 그 다음에 It started to rain. It was getting dark. 자, 보면 이게 기울임꼴로 나와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저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읊은 거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 여기는 이중 부정이니까 더 중요하겠죠? But no. Immediately I could see how blunt that looked. 자,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 blunt는 굉장히 무딘, rough, 거친 이런 뜻이에요. 뭔가 정제되지 않은 듯한 That looked how lacking in spirit. 영혼이 부족하다. lack in spirit. 둘 다 부정적인 얘기죠. Where was the music? The lilt of the original. 자, 음악성, 리듬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거친 문장이 있을까? 왜 이렇게 영혼 없는 문장일까?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책에 있는 오리지널 그 센텐스 자체는 이 사람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문장이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마법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마법 열쇠가 뭐냐면 바로 번역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이걸 바꾸는 게 나오겠죠. 예상할 수 있겠죠. Rain began to fall. The village was in darkness. Yes and yes. 자, 여기서부터 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How easy to see that these words worked, the others did not. I hurried on, hurried, while that sense lasted of what was right and what was. 좀 이따 옆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중요한 게 맞아. 내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바로 이 맛이지 라고 하면서 얘가 신나서 막 급하게 또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감각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번역을 했다. 그럼 그 감각이 뭐냐?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뭔가의 어떤 본능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번역을 이어나갔다. An instinct, 이것은 본능이고 sometimes elusive. 자, SAT 단어 나왔어요. elusive라는 거는 굉장히 뜻이 뭔가 모호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이것이 살짝 좀 모호하다. Which had to be courted and kept alert.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계속해서 신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감각이 있는 동안 해야 되니까. Selecting, recognizing, acknowledging, I was only the conduit, the medium between that language and this. 자, conduit라는 거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보통 전기 파이프 알죠? 그 전류가 통하는 그 연결하는 매개체를 저희가 conduit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conduit, 뜻을 몰랐어도 콤마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medium, 매개체란 단어. 그러면 나는 단순히 언어와 언어 사이의 매개체와도 같았다. 비유를 하는 거죠. But, 자, but 아까 말했지만 but 나오면 세모별표 I was the one doing the selecting. 그치만 내가 모든 걸 설정하고 discriminating, 구별하고 and I was the only one who could. The writer herself could not. 나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나왔네요. 바로 뭔가 나는 매개체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번역의 힘은 오로지 나에게만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를 강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I was interpreting the text for her. 작가를 위해서 나는 번역을 하고 because I had the power. 그대로 나오죠? Too strong a word perhaps. 너무 좀 극단적인 단어, 조금 strong, 조금 너무 강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but the ability, yes. 하지만 그 힘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았다. 그러면 사실 번역의 힘이라고 이렇게 옆에 적어둔 거 그러면 저희가 키워드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빼놔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생각하는 단어나 뭐 한국어로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나온 키워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I was also the one who knew what she meant. 여기서 she는 계속해서 라이터를 얘기하겠죠? What words her words evoked. 자, evoke는 또 SAT 단어예요. 뭔가 감정을 자극하다, 뭐 불러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작가가 상상하는 그 작가가 사용한 언어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They're not mine. 내 것은 아니지만 but they were my mother's. 자, 중요한 게 아까 캐릭터 나오면 뭐라 그랬죠? 네모 박스라 그랬어요. 캐릭터가 직접 등장한 게 아니라 회상을 하는 케이스에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네모 박스. 그러면 내 엄마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 I barely remembered her or those earliest years spent in her lap. 나는 b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사실 저는 막 4살 때 디즈니 월드를 갔대요. 근데 사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 갔구나 정도의 뭔가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화자도 내 엄마에 대한 굉장히 희미한 기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 I only imagined I did. 근데 마치 내가 상상을 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뭔가 어렴풋이 상상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 같았다라는 부분이 포인트. I was not sure if I had ever seen the shafali trees, night blooming flowers in the morning, or the pond where blue lotuses bloomed and intoxicated bumblebees buzzed, or heard the sound of cattle lowing as they made their way. 자, 여기까지 제가 왜 빨리 읽었냐면 이거는 다 묘사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뭐 벌이 날아다니고 뭐 숲이 어떻고 자연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절대 우리가 꼼꼼하게 읽고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묘사가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사이드바로 바로 묻고 오케이, 묘사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건 뭐의 묘사인지는 적어놔야 되겠죠. 바로 내가 상상하는 엄마와 나의 어떤 과거, 그거에 대한 자연적인 묘사다라는 것 정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 시험지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묘사. 그리고 뭐 관로에서 뭐 자연, 엄마와의 추억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니까 또 화살표로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놔도 되겠죠. 오케이. 자, so but at some unconscious level, subconscious라는 거는 약간 무의식 이라는 뜻이죠. I found I knew them just as she did.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마치 상상을 하는 것 같고 내 무의식에 있는 것과도 같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어렴풋이 무의식과 상상이 섞인 듯한 기억이 있었다. Translating Suvarna Devi's words and text into English was not so different. 그래서 이 번역하는 거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마치 엄마와 나의 어떤 기억, 추억과도 비슷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유를 해주는 게 나와요. I thought from what she herself must have felt when writing them in her own language, which was, after all, a kind of translation too. From seeing, hearing, feeling into syntax. 자, 그럼 여기서 뭐에 대한 비유, analogy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엄마와 나, 그리고 내가 번역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연결고리를 지어주고 있어요. And I who had inherited the language understood her in a way no one else could have done by instinct and empathy.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2개 나오니까 표시. instinct는 본능, empathy라는 것은 어떤 공감 능력이라는 거. The act of translation brought us together as if we're sisters. 마치 우리가 가족, 자매인 것처럼 연결이 되는 것과도 같았다.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 작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Or even as if we are one. 아니면 우리는 아예 하나로 느껴졌다. Two compatible halves as of one writer. 그래서 작가와 나는 마치 하나로 연결된 반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도 크게 어려운 파트는 없죠.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Of course, there were instances, small stumbles. stumble이라는 거는 사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약간 돌부리 같은 데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그 약간 넘어지는 행위 자체를 stumb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좀 어려움,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 케이스에는 이거는 뭔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구나. When I could not find the exact word or phrase. 바로 언제였냐? 스텀블이 언제인지는 쭉 다 밑줄 쳐주면 좋겠죠? 내가 번역을 할 때 정확한 단어나 절을 찾지 못할 때 이건 당연히 번역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점이겠죠. In the language, each word conjured, SAT 단어예요. 이것도 뭔가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다, 상기시키다라는 뜻. A whole world, the English equivalent. To admit did not. 즉, 번역을 했을 때 뭔가 뭐 나타내는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Cloud, thunder, rain, forest, pool, rooster, calf. How limited they sounded. 얼마나 이 제한적이냐. If they could not evoke the scene, sound, scent. 번역을 할 때 그 향과 그 이미지를 살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제한적이냐라는 얘기. Perhaps an adjective was needed.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를 제시하냐면 형용사를 하나 덧붙여 볼까? 라고 지금 It's the process of the writer, the translator. 지금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형용사를 덧붙여 볼까라고 고민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예요. I tried them out. 그래서 실제로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Original에는 adjectives were barely used.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했다. To make up for what was lost in translation. make up이라는 걸 뭐를 이제 좀 채워 넣다라는 뜻인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거를 채워 넣기 위해서 해결 방안으로 형용사가 필요했다. Of course, I could see that restraint was called for. 하지만 물론 restraint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된다. I had to hold fast. hold fast라는 거는 꽉 붙잡다,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Not too fast though, a middle way, a golden mean. 그래서 중간 지점. golden mean은 황금 mean, 방법, 수단이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를 덧붙이되 적절함을 유지하자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마지막 문단 보면 I laughed out loud and struck my forehead. 자, 우리가 이마를 탁 때렸대요. 왜 때리죠?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내서 웃고 머리를 탁 쳤다. 뭔가 깨달음이 왔죠. With my hand to think of all the different strains and currents of my life. 내 인생에 얼마나 고난들과 시련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and how they are coming into play.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I had never felt such power. 이런 힘을 느껴본 적이 없다. And never had such power, such joy in power. 이런 권력에 대한 행복이 느껴졌다. 바로 이 파워는 뭐겠어요?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통역 또는 번역을 할 때 나만이 알고 있는 작가와의 그 연결고리, 번역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Of such confusion. 근데 물론 혼란스러움과 어려움도 있다. I stopped only because I became aware it was night outside. 내가 이 번역 행위를 멈췄을 때는 이미 밖은 어두웠다. 그만큼 집중했다라는 거겠죠. The crow silent, the street light burning, the traffic thinning, its roar subsiding into a tired growl. 굉장히 뭔가 묘사적으로 밖이 어둡고 새벽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The television set in my landlady's flat. 내 윗집에 집주인의 집에서 들리는 텔레비 소리. Was turned on. The evening soap opera at full volume. 드라마도 제일 큰 볼륨으로 듣고 있었고 And I hadn't even noticed it earlier. 아까는 심지어 이거를 알지도 못했다. 그만큼 집중을 하느라 이 과정 전체에 집중을 하느라 이거는 뭐 내가 알지도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럼 사실 여러분 저랑 같이 이 작품을 읽어봤는데 이 지문은 사실 2020년도 12월 인터내셔널 기출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태 기출 중에서는 조금 쉬운 축에 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어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려운 어휘가 나오는 문학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애들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 이미 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멘붕이 와. 흔히 말하면. 근데 이렇게 어휘가 상대적으로 쉽고 읽는 게 쉬운 문제들은 대신 문제들이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1번. In context of the passage as a whole,
The first paragraph mainly serves to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게 지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자, 역할을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단순히 요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앞, 뒤 또는 지문 전체에서의 이 문단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첫 번째 문단만 해석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 지문에서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골라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first paragraph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짧은 paragraph였어요. 자, 이 부분이었죠. 에디터가 나한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아서 나는 마치 비밀과도 같이 내가 이 언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고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좀 답답함을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내려가서 자, 이거는 항상 순서대로 보는 게 베스트예요. A. Convey the intensity. 자, intensity라는 거는 우리가 막 intense하다라고도 한국말로도 하죠. 굉장히 뭔가 강렬하다라는 뜻이에요. Of the narrator's relationship to Oriya. Oriya는 바로 그 인디안 언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작가가 이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막 강렬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데 기억나시겠죠, 여러분? 이 무게를 느낄 정도로 본인은 하고 싶은 말이 so much, 너무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해서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intensity에 대해서는 괜찮아 보여요. It looks like a good choice. 그러면 옆에 살짝 동그라미 해놔. B. Portray the narrator's frustration은 답답함이에요. With the translation process. 이 번역의 과정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보여준다? Nope. There was no emotion of frustration. 그럼 얘부터 지워줘. C는 establish that the narrator is fluent in both Oriya and English. 둘 다 fluent하다라는 거는 유창하다라는 거잖아. 유창한 걸 보여준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번역가니까 당연히 유창하겠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There's no contextual evidence. Cross that out. D. Highlight, 강조하다, the narrator's reaction to her editor's attitude toward translation. 에디터가 번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화자의 반응.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말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본인의 생각에 대한 강조를 했잖아요. So it's not about her editor's attitude. D도 cross out. 그러면 정답은 A가 되겠죠.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것도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Which choice best supports the idea that the narrator is aware that her translations are influenced by subjective impressions. 자, 문제가 아까 거보다 좀 더 길어졌어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 New SAT가 처음 생겼을 때는 문제가 길지는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근데 점점 2020년, 2021년도에는 문제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내가 문제에서 이거를 찾아라 라고 줄 테니까 너네 이걸 찾기만 하면 돼. 해석을 해서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보면 그녀의 번역이 influence, 영향을 받다. subjective, 주관적인 생각, 견해, 관점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 주어진 라인 중에 그 내레이터, 화자의 주관성이 나와 있는 것만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되긴 하는데 한번 같이 빨리 볼게요. 자, 라인 6에서 10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인 6에서 10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놔요, 그냥. I could have told her so much. 근데 I had no chance. It was a secret. It was a wait. 이 부분은 뭐냐? 내가 에디터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다. 개인 주관적인 견해라는 것보다는 내가 답답함을 느꼈던 감정에 대한 포커스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아까 초이스 B는 제가 미리 받았는데 17부터 18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대충 봤을 때 뭐 한 여기서부터 It was as if I had been given a magic key that would open the rest. 마치 마법 열쇠와도 같았다. 주관성, 주관적 견해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고 자, 25 같은 경우엔 여기에요. I hurried on, hurried while that sense lasted. 감각이 있을 때 what was right, what was 하고 여기 살짝 올라가서 보면 what was wrong. An instinct sometimes elusive which had to be courted and kept alert.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그거는 가끔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니고 있으려고 지켜야 된다. 즉, 이 센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바로 화자예요. 화자가 번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견해,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인의 번역이 바로 주관성에 개입을 받는다라는 부분 유력하죠. 자, 그 다음에 36. 자, I was also the one who knew what she meant, what her words evoked. They were not mine, but they were my mother's.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라이터, 작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엄마와의 기억에 연관짓는 부분이었어요. 주관적 견해가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매칭을 시켜보면 주관적 견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답은 C가 되겠죠. 오케이, 이것도 한번 볼게요. Based on the passage, what does the narrator believe about certain experiences she associates with her mother?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틀렸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헷갈렸대요. 근데 사실 진짜 지문에 가서 에비던스, 힌트만 찾으면 이건 어려울 게 없는 문제거든요. 같이 봐볼게요. 자, 엄마에 대해서 나온 부분 우리 기억하겠지만 약간 첫 번째 페이지의 우측에 있었어요. 그럼 거기로 가서 다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한번 볼게요. It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Whether the narrator herself actually had them. 실제로 그 경험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까 imagine, 상상과도 같았다, 희미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럼 실존하는 어떤 기억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럼 얘는 일단은 냅둬. 그리고 B, they are more tangible. 자, tangible이란 단어는 알아야 되겠죠? 뭔가 사실은 만질 수 있는, 즉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To her, than our physical objects her mother gave her. 자, 완전 틀린 게 나왔죠. 엄마가 얘한테 물리적인 어떤 물체를 줬다. 안 나온 내용이에요. 아예 없었던 내용은 cross out. C. The worlds that those experiences conjure are fading from the narrator's memory.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어떤 세계가 점점 희미해진다. 자,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경험으로 생긴 어떤 가치관이나 견해가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경험으로 생긴 가치관은 있어요. 그 경험 자체가 진짠지 아닌지가 희미하다라고 했죠. 즉 이거는 정말 함정 초이스인 거죠. It's not the worlds that are fading away. Cross out. D. She cannot be certain that those experiences meant as much to her mother as they do to her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마한테도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겠다.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cross that out. So the only answer that we have left would be A. 그리고 사실 이 C랑 제일 많이 헷갈렸거든요, 애들이. 근데 아까 말했지만 보기 초이스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한 단어 한 단어 골라서 내는 거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의심하면서 읽으면 쉬워요. 한 단어라도 틀렸다? 그 보기는 무조건 오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In context, the description in line 19 to 23 mainly serves to reveal. 자, 그러면 19에서 23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19에서 23으로. 자, 19에서 23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 started to rain, it was getting dark. 아까 그 번역을 하는 부분이었죠. But no, how blunt, how lacking in spirit, where's the music? 그러니까 원본에 나와 있는 그 문장 자체는 사실상 별로였다, 거칠다,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A, B, C, D 한번 봐볼게요. A. Unusually high standards that the narrator sets for herself as a translator.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굉장히 unusually high standards, 높은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unusually high인지 아닌지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이었죠.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쓰는 거는 조심하세요.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Numerous liberties the narrator takes with Devi's text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liberty가 자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해석할 때 뭔가
막 자유롭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그냥 본인이 번역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leave it. Awareness of the narrator that Oriya words can have contradictory meanings. 자, 여기서 틀린 게 하나 나왔죠. contradictory. 상반되는 단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예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D. Process the narrator goes through as she works to translate Devi's text. 이거는 그녀가 번역을 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 있긴 했어요. 그러면 B랑 D 둘 중에서는 liberty냐 아니면 그냥 그 프로세스 자체냐. As I said, it's better to choose something that's more general because it didn't mention numerous liberties.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word in context 또는 diction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변을 살펴보고 먼저 본인의 단어를 생각해내서 대입을 시키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게 영어 단어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어 뜻의 단어를 옆에다가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Because no one's gonna check what you wrote down, right? 자, 그러면 5번에 as used in line 34, strong most nearly means. 자, 그러면 line 34 한번 가볼게요. I had the power, too strong a word perhaps, but the ability, yes. 그러니까 나한테 권력과 힘이 있다. 너무 strong, 강렬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능력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먼저 한국어로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뭔가 강렬함, 뭔가 이 단어 자체가 조금은 과함, 뭔가 극단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적어놔요. 쭈르륵.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기들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As used in line 34, strong most nearly means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D의 뜻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A, tough. tough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뭔가 이제 뭐 질긴 이런 식으로 성질을 얘기할 때도 쓰고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뭔가 뭐 manly, very tough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extreme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radical 이런 단어랑 똑같고 fierce는 뭔가 맹렬한, 격렬한 이런 뜻이고 durable은 견고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확실히 아닌 거는 물질적인 거를 설명하는 견고함은 아니겠죠. 우리가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power, ability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fierce는 마치 사람, 동물 이런 정말 맹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브젝트에 사용이 돼요. 그러면 얘도 cross out. 이미 남은 거는 50% 확률밖에 없어요. Is it tough or is it extreme? tough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질이나 사람한테 쓰인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 행위 자체, 추상적인 개념의 권력과 힘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tough도 부적절하겠죠. 그러면 너무 극단적인 단어일 수도 있다라는 B, extreme이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사실 지문 하나당 10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살펴본 거는 여러분들이랑 스키밍을 하는 방식과 5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을 봤어요. 일단은 스키밍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5분 내지는 7분 내로 각 지문당 끝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아까 했던 네모 박스, 세모, 별표, 옆에 메모를 하고 brief note taking을 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포함해서 maximum 7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사실 타이머를 재두고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들은 저랑 같이 했던 것처럼 A, B, C, D 한 단어 한 단어 의심하면서 크로스아웃 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5가지만 첫 번째 페이지 퀘션만 제가 골라서 같이 해봤는데 뭐 이제 다음 정규 수업에서는 저희가 whole passage, 뭐 whole question set 이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맛보기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셔야 될 거는 집에 가셔서 뭔가 저랑 같이 했었던 그 문제, 지문 스키밍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문 스키밍이 제대로 됐을 때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 오답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본격적인 full set, question set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Bye guys!